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증권영업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증권영업이란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증권영업 10년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모 증권회사에서 위촉계약직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 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업직으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요 위촉계약직이라고 말하면 사람이 좀 약간 생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대 보험 안 돼. 내가 내 돈으로 낸단 말이야, 나는. 그런 고용 구조야.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구조도 아예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월급이 정해지냐 하면, 내가 땡기는 그런 이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펀드 간접 투자 상품이지. 지금 와서는 연금만 하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연금을 1억 정도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저한테 한 3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요걸 보면 왜 증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똑같은 연금을 팔더라도 변액연금을 팔잖아. 변액연금은 막 옛날에 월 100만원짜리 한번 받으면 진짜 바로 막 600, 700 꼽히고 그랬거든. 근데 펀드는 그 1억짜리 땡겨와도 한 달에 3만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이란 게 되게 단순해 사실. 그런데 나는 근데 이 관계가 왜 좋았냐 하면 저도 실제로 그 보험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현대해상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일을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보험회사의 상품 구조는 아 씨발 이게 나만 좋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보험회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고객의 이익이랑 회사와 설계사의 이익이 상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다 보면 돼. 근데 펀드는 안 그렇냐라고 얘기할 때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펀드의 모든 그런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판매 보수 같은 것들은 순 자산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1억이면 3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그나마 이것도 제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받거든요. 제가 업계에서 거의 최고급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3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나와.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1억을 막 몇십 년 동안 굴려가지고 2억으로 만들잖아. 그럼 2배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컸지. 그러던 가운데서 이게 증권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또 막상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성과가 되게 괜찮게 나왔어. 그래서 내 블로그 초창기에부터 봤던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초창기에는 내가 투자대회에 나가서 입사한 거 그 성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꼬셨거든.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아무래도 똑같은 투자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좀 할 줄 아는 놈이라면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게 10년쯤 일하게 된 지금 와서 느끼는 게 10년 전이랑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우선 일에 대한 열정이야. 열정. 그래서 처음에 증권 영업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의, 단순히 이게 내가 내 돈을 벌려고 이제 이 사람 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근데 이 사람의 미래를 내가 이제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 교사들도 처음에는 그렇잖아. 처음에는 이제 교육이 미래다. 이 나라의 미래를 내가 만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근데 뭐 씨발 10년 되니까 뭐 씨발 그런 거 없고 그냥 지금 와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없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도 안 해. 고객이랑 일부러 연락도 안 해.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어차피 뭐 지금 와서도 사실 그래. 이게 증시가 역대급 유례없는 그런 이제 강세장이 와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올라갔잖아. 근데도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불만을 표시한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돈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서툴리면 그냥 딴 데로 빠져나간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뭐 욕먹어도 뭐 그런갑다 하는 건데, 사실 요 근래 들어서 희한하게 욕은 잘 안 먹은 것 같아. 희한하게 욕은 잘 안 먹은 것 같아. 왜냐면 난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거든. 그래가지고 욕먹는 걸 존나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지. 그냥 뭐, 내가 뭐 이 정도 돈 받고 이 정도만 해주는 만큼만 하자. 왜? 어차피 증권회사 가도 걔네들 그게 리테일이라고 하지. 소액금융을 받아봤자 신경도 좆도 안 쓴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그나마 이제 나한테 가입하면 이제 펀드를 리밸런싱 한번 합시다. 박살나고 나면 그래도 이거 좀 이게 한번 잽시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라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아쉬울 게 뭐라고 할까? 서로 아쉬울 게 없다기보다는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롱런이 좀 잘 됐던 것 같아. 롱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롱런이 됐던 건 아니야. 왜? 날 이렇게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성격이란 게 있잖아. 난 좀 큰 소리 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게. 근데 보통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성격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해놓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뭔가 투자에서는 이런 투자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야. 뭐 그런 것들을 존나 잘 낸 놈들이 있긴 되겠지만 언젠간 미끄러지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 뭐 지금 와서도 이제 크게 욕심 안 내고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씨발 뭐 은행보다만 뭐 잘 나온다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다행히도 막 한 5년씩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 그 정도씩은 다 거래 실적을 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이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수수료 받아 처먹을 만큼 했겠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면 이제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약간 배짱 장사라고 하기는 조금 뭐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확실히 처음에 내가 증권 영업을 했을 때처럼 뭔가 이제 고객들의 미래를 이제 내가 이제 더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건 이제 1도 없지, 사실. 진짜 1도 없어지게 되더라고. 다만 그 가운데서 내가 정한 양심만 지키자.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나는 이때까지 내가 이게 증권사에서 10년 일했지만 나처럼 양심적으로 일하는 새끼는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진짜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그 제일 돈이 안 되는 게 펀드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팔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유튜브는 항상 그래야 돼. 이게 만약에 이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나오잖아. 바로 저격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뭐 신탁 상품이라던가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거 팔아본 적도 없고,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리스크 컨트롤 하기가 별로 좋지가 못해. 예를 들어 이제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덩어리가 크거든, 사실. 막 한 번 들어가는 몇 억씩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펀드는 조금씩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뭔가 이제 분할이 가능하단 말이야. 기준가 분산이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만 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좀 변하게 되더라고. 그것마저도 뭔가 좀 화딱지가 나는 게, 열심히 이제 고객들이 돈을 불려놓고 나니까 이제 그게 돈이 쌓이잖아. 그럼 난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거든. 근데 이제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고객들의 돈을 열심히 불려서 돈을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이걸로 전부 다 집을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에이씨,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개인 투자도 안 받, 투자 상담도 안 받고, 지금 하던 그냥 이제 연금이나 하지. 왜 연금은 이게 잘 이동을 안 하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연금도 이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항상 좀 약간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이거든.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야 이거 진짜 이거 다 올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난 그냥 하지 말라고 하거든, 사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런 외줄 타기 투자를. 근데 뭐 그 와중에서도 진짜 잭팟 터트리는 사람들이 나오긴 나와.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잘못 배팅해갖고 한 번에 확 꼬꾸라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10년쯤 되고 나면 초심이란 거는 없어지지. 특히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거나 뭐 BJ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들 초심들이 존나 치거든. 이제 초심을 이뤄내. 그런데 야, 초심은 원래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10년 전이랑 10년 뒤에 그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초심을 그대로 이게 올곧이 들고 갈 수가 있겠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도 하나, 근데 내가 좋다고 말하면, 좋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편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증권 영업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아.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야.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작년 3월처럼 박살나고 나면 스트레스도 오지게 받고 그러거든. 그렇게 오지만, 근데도 뭔가 사람이 이게 내 일이다 싶은 거 있잖아. 내가 20대 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 청춘을 저당 잡혀가지고 뭔가 헐값에 그런 최저시급이랑 이게 교환하는, 이게 되게 짜증이 나서 난 빨리 캐리어를 쌓고 싶어. 나만의 커리어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 영업을 시작하고 이게 내 일이다 생각이 드니까 10년씩 하면서 이게 결국 내 캐리어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커리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10년쯤 하다 보면
보통 강해지게 돼 있더라고. 그게 실제로 그래. 그래서 이게 5년 전에 나랑 비교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고 또 그 전에 5년이랑 또 다르고 짬바라는 것들은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가장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내 일, 이게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눈 뜨면 그냥 보면 돼. 그냥 눈 뜨면 그냥 증시 어떻게 흘러가나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잡고 있나 이게 보고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럼 지금 뭐가 좋을까 이런 거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 포트폴리오는 한 번씩 보고 그러다 한 번씩 이제 얘기는 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뭔가 인생 2막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2막.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처음 시작하면 그걸 2막이라고 쓰잖아. 물론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직장에서 자기의 평생 일을 찾지는 않지만서도 근데 뭔가 일을 하면서 이게 내일이다 싶은 것들을 찾는다는 거 그걸 나는 다행인 게 그래도 빨리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내가 28살에 일을 찾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게 참 이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나도 이제 내 라디오 방송에 내 얘기 한 번씩 하잖아. 그때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되게 스펙타클하고 내가 희한한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내가.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이런 증권 영업에 내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일을 찾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이제 내가 원했던 것들은 자유로운 삶이었는데 증권사 위촉 계약직은 애초에 출근도 없으니까 퇴근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알다시피 그냥 해외여행 계속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 그게 그래도 뭐 코로나가 이게 끝나면 다시 그렇게 될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평생 일을 찾는다는 게 이게 그 하나의 과정일지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일 건데 근데 그런 걸 한번 찾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10년 동안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초심은 당연히 없어져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10년쯤 하잖아. 그럼 강해져 있어. 확실히 강해져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내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증권 영업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좀 메일로 실제로 날라와.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대꾸한 적은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들의 메일에 내 시간을 써가면서 답변을 친절하게 해줄 이유는 없잖아 그게. 근데 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증권 영업이 존나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본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아니라 그냥 내 증권 영업 내 일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저리 거려봤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노하우 같은 것들 근데 뭐 증권 영업 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별로 재미는 없어가지고 이 얘기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다음에 뭐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다 싶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